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지금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청원을 논의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40만 명을 넘겼습니다. 이제 이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텐데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상황도 참 걱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 소위 헌법의 가치에 의해서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그 운영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말입니다. 이런 탄핵이라는 말이 마치 또 보통 명사화 내지는 일상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무 그 고민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척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어요. 그 중남미의 소위 그 불안한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도 툭하면 탄핵해요.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물론 대통령부터 잘해야 되죠. 그런데 과연 그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든다면 한쪽은 아주 100% 잘하고 한쪽은 진짜 100% 못하는 그런 어떤 제로섬의 경향이 그대로 보여진다면 얘기하기가 쉽겠어요.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문제가 결국은 그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휘몰아쳐지면 그 결과를 오롯이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고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과연 이런 분위기가 맞는가.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쾌도난마해야 될 유일한 주체는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. 지금 이거를 그냥 한 쾌에 끊을 수 있는. 왜냐하면 너무 커졌어요. 지금 사안이.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작에 예방할 수 있고 진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누구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하기조차 힘들어요.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은 아마 벌써부터 권력의 무상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죠. 예를 든다면은 불과 몇 달 전에 한동훈 후보와 본인과의 관계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?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전에 국민의힘에 있는 그 소위 배지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뒤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본인의 아니 이전에 이 사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쾌도난마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. 그런데 지금 막 계속 청원에서 법사위로 올라가고 이 분위기를 야당은 계속 활용하려고 들 거라고요. 야당이 다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, 솔직히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그 결정적인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?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에 참패를 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변화 이전에 성찰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민심이 표출되는 거로 보고요. 물론 뭐 저게 이제 국회 탄핵 청원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탄핵 소추로 곧바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죠.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도 밝혀야 되고 국회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헌정사의 탄핵이 뭐 몇 번씩 된다는 거는 그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호된 심판의 여론이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면 그에 대해서 민심의 역풍이 일어날 거다. 역풍이 안 일어나요. 야당이 독주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. 제가 보기에도. 근데 왜 역풍이 안 일어나냐.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정권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풍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. 이 민심을. 네. 이게 사실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용산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죽는다. 근데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뭐 정치를 여기서 그만할 건 모르겠는데 이후에 정치에 꿈이 있다면 일정한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차별화가 과연 효과가 있을 건가. 그럼으로써 여당이 좀 여권이 좀 진정이 되고 뭔가 이제 윤 대통령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. 그러기에는 대통령이 조금의 공간도 주지 않고 또 조금의 성찰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니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연찬회인가 국민의힘 가가지고 어퍼컷 날리면서 이게 이긴 당의 연찬회인지 진 당의 연찬회인지 108석도 많다.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잘 활용해라.
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. 그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정상적인 어떤 이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돼요. 지금 그런 상태.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주화인마 같은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저는 이 여당 구성원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. 수습이 안 돼요, 지금. 근데 야당 인사로서 그래도 대안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는 그래서 저 총선 직후에 잠깐 내각 이 총사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각 재구성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정 운영에 야당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여당도 이제 더 이상 자기 손아귀에 쥐려 그러지 말고 놔두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자해진데 모든 변화는 대통령에서 시작됩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 제 자체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. 워낙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. 근데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이렇게 국정이 표류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렇다 그래서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변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야말로 이제 그만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임복희님이 오죽하면 국민이 탄핵을 논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. 사실은 이 속도가 하루 만에 지금 굉장히 불이 15만 붙어서 명이 15만 넘었죠. 명이 네. 넘어서 이 사실은 이 청원 자체는 5만 명 넘으면 넘어가는 건데 지금 이거에 가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죠. 사실은 이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 25일에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,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%, 전주에 1%포인트 내려갔어요. 부정평가는 2%포인트 오른 66%였습니다. 뭐 어제 전국지표조사도 뭐 20%대로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은 뭐 이렇게 20%대에서 지금 횡보 중이에요. 네. 네, 이건 사실은 다른 정권이라면은 큰일 났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또 오래 가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린 마치 또 북한 위협처럼 그냥 늘 상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박 의원님 말씀에서 조금 그 힌트를 찾자면은 진짜 일단 변수는 대통령이라는 거.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단의 거의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내놓을 타이밍이라는 거. 그거 외에는 지금 대안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40%를 넘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당 자체가 상당히 통합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의석수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그런데다 여당이 지금 경선을 통해서 분열이 되면 됐지 이게 통합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여당 대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있고 정치력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한번 뭐라 그럴까 아주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 이제 의장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. 지금 그런 얘기를 입에다 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여사를 포함해갖고 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. 나 이런 전화 녹취록 있어. 이러고 이제 계속 이게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가 누가 권력이 있다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 권력에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네덜란드 뚝이 무너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한 번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.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할 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함의가 뭔지를 더 잘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그런 극한 용어가 나오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게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. 유일한 한 가지 처방일 것 같아요.
이게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로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김에 감찰 그 특별 감찰관도 만들고 해가면서 정말 아우 저 정도로 하는구나 하는 걸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실기했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. 하긴 아니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여당이라도 김웅 의원이 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여당이라도 살아야 되죠. 저는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특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대통령과 여당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맞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통치가 안 되는 상황에 오면 여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이대로는 같이 손잡고 못 간다. 이렇게 가면 이런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면 원래도 그렇습니다. 그 주도권이 처음엔 대통령한테 강하게 있죠. 그렇다가 이제 점점 더 여당으로 가거든요. 왜냐하면 여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고 대통령 인기 떨어지면 거리두기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제의 역사였어요.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에 비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. 향후에 그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는 없다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. 재보궐 선거도 있고요.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몇 연패를 했는데 다음 지방선거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다음 대선이 있고 가뜩이나 지금 여당이 객관적으로 힘의 열세가 큰데 조금도 이게 이 뭐랄까요? 뭔가 이게 좀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그 당정이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제가 뭐 이 위기를 못 벗어날 거라고 보고요. 대통령은 스스로 변화할 의지도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. 그러면 그 변화를 강제해야 됩니다. 야당이 하는 거는 야당은 이제 정치적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거세게 공격하고 뭘 하겠죠. 그러나 결국에는 여당이 요구해서 그 변화를 강제하거나 만들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여당의 태도가 중요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뭐 윤심이 어디에 있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논쟁으로 이 상황을 보낼 게 아니고 진짜 국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